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급락과 함께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1.6% 이상 하락하면서 1916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빠지면서 610선 이탈하고 600선마저 이탈하고 5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환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122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감대도 7원 이상 오르면서 1217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이었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수혜 종목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은 삼성 SDI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 지난 2분기보다 15.9% 증가한 2조 7,857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라는 특징이 있고요. 전 사업부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대형 전기는 분기 최초로 1조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전 분기 대비 62.9% 증가한 2,564억 원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형 전지가 이 실적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ESS 저장 장치 관련된 화재 사건으로 정부에서 이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굉장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부의 대책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반기 ESS 매출의 2배 이상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동종물 역시 21선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살아있는 종목인 삼성 SDI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초가에 아무래도 21선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61선 계속해서 21선, 61선을 바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20일과 60일 사이에 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21선 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라인 2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하체기위원회 SAT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6.7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9.28%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베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9%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다시 이채원 본부장의 더구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6.77%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50.4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16일에 SK네트워크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4%에 근접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따른 개선세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있을 M&A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시 한번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50% 가까이 좀 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월에 인수했던 AJ 렌터카가 그 어떤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운 248억을 좀 기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AJ 렌터카보다는 지금 SK 매직의 어떤 동향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웅진코웨이 어떤 인수 적격 후보의 이제 숏리스트에 SK 네트워크스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향후 이제 뭐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인수할 것이라는 좀 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모기업의 자금력이라든지 이제 어떤 두 기업 간의 시너지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상당히 유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상당히 지금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과 이제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지금 주가 전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8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삼부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장이 좀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약상승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저번 주 추천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보였지만 지금 가격대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삼보산업은 현재 전년도부터 시행한 이 판매 시장의 다변화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철강 및 전자 산업에 대한 판매량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구조 조정의 결과로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 매출의 성장 및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작년 2분기엔 영업 흑자로 기록했지만 영업 적자로 기록했지만 올해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이 삼보오토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분야는 자동차의 경량화,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 세계 정세의 흐름과 그리고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내 정책 시행에 따라 다른 소재보다 사용 기한이 길고 탄소 배출이 적으며 제일 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적인 알루미늄 소재의 다이캐스팅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삼보산업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주로 편입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여론 평가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번 정권의 인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심 있게 지켜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어저께 외국계와 프로그램이 다소 소폭 수급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 1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여 1,750원으로 그대로 유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산업 목표가 1,750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도 코스닥 지수는 1%의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오늘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계속 지금 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지소미아 관련된 어떤 폐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골이 깊어지는 무역 갈등에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펀디멘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어제 간밤 같은 경우 이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트윗을 통해서 좀 말을 바꿈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상승의 기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증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펀디멘털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바닥을 조금 확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계속 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이벤트가 좀 많은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30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기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판 결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빠지면서 1916선, 그리고 코스닥은 600선 어제 이탈이 됐고 5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가 1800선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이오주들 차별의 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완성차 업계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금 가격이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각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위 종목들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는 횡보 4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강세 보입니다. 오늘 71,000원대에서 72,600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도 0.4%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12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143,500원 움직임 없이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SK텔레콤이 8위권까지 올라왔고 신한지주도 9위권, 어제 셀트리온이 급락하면서 10위권까지 빠졌지만 오늘 회복합니다. 3% 급등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고 현재 146,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1927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2% 가깝게 갭상승 출발하면서 59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빠졌던 만큼 모두 회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상승하면서 38,600원대, 그리고 CJENM은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154,5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등합니다. 175,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깨졌던 16만 원 선, 어제 깨졌던 17만 원 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KMW 다시 4위권 1% 넘는 상승세,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7,9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2% 가깝게 상승, 그리고 SK머트리얼즈 1% 가깝게 상승, 휴젤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어제 5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도 58,700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HLB 3% 넘는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10위권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4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방어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200억 정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미 3.5GHz 주파수 상각 비용이 2분기부터 좀 시작된 데다가 RFRS 15회계의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향후에 지금 3분기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결판이 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7월에는 좀 마케팅 경쟁 강도가 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8월에서 9월에는 시장의 어떤 가열을 좀 가정한다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4% 정도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이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에게는 어떤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지난달 21일 같은 경우는 단일 통신사 기준 5세대 가입자 100만 명을 좀 돌파하는 어떤 희소식이 좀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좀 시작한 지 거의 140여일 만에 좀 이룬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이제 2011년 7월에 상용화해서 100만 가입자가 나오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던 4G LTE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좀 빠른 속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88만 명에 좀 불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20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사전 개통 시작 후에 이틀 만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갤럭시 S10 5G라든지 LG전자 V50 땡큐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어떤 이런 인기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 20일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 포기 어떤 가입 결합을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고 지금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서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갖고 있는 동사에게는 아무래도 지금 힘이 실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미디어의 전력 강화라든지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 상승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것, 이 지금 새로 승인된 웨이브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 더 나아가서 VR이라든지 AR 같은 5G 관련된 콘텐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금 통합한 웨이브에 관련돼서는 다음 달 18일에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6일 장중 같은 경우 지금 22만 9천 원을 떨어지면서 거의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도 좀 이익 전환이 예상되는 좀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통신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까지 여러 방면으로 좀 사업이 지금 다각화되는 부분 상당히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대외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줄수의 어떤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를 29만 원, 손절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최근에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연결 영업 손실이 54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분기까지만 해도 좀 78억 원으로 인식되었던 얀센의 계약금이 2분기에 인식이 되지 않으면서 기술료 수익이 1분기에 94억 원에서 2분기에는 19억 원으로 좀 큰 폭으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약가 인하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이라든지 연구개발비 비용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2분기는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2분기 바닥을 지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와 4분기 각각 영업이익이 138억 원, 그다음에 183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6,800%, 그다음에 137% 오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향된 어떤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자회사죠. 에드파마가 지금 개량 신약을 포함한 블록버스터급 이제 신약을 도입을 하면서 어떤 처방약 부분에서 역성장을 좀 끝낼 것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 수입 또한 100억 원 가까이 좀 증가할 것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이 상당히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다국적 제약회사인 얀센바이오테크와 1조 4천억 원의 어떤 이상의 규모의 어떤 기술 수출을 한 폐암 치료제 신약 후보인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좀 진행이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대 어떤 돌연변이형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지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폐암 환자에게 상당히 우수한 약효와 내약성이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안에 지금 3상에 대해서 지금 개시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중작용 단백질 바이오 신약에 관해서도 지금 지난해 7월 베이링거일 하임과 함께 1조 규모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해둔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독성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글로벌 임상을 또 진행 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최근에 글로벌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과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약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 임플란트 쪽으로 어떤 시장 확대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기술료의 어떤 2분기에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글로벌 업체와 3건의 기술 수출에 관련된 체결을 하면서 어떤 신약 업체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3상의 진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상당히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량 신약의 어떤 비중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분명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분명히 흐름은 좋지 않겠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7만 원, 손절가를 20만 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유한양행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엔 테마 위주로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주는 실적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5G 투자 집중 수혜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영국 지하철의 중계기 공사 수주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무선 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국내 및 해외 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WCDMA, LTE, 그리고 5G 등 통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 중입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이 무선 주파수 중계기는 이동 통신 서비스에서 통합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건물 깊숙한 곳이나 이 지하철 등에서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지국과 이 단말기 사이에서 5G 신호를 증폭시켜 전파의 도달 거리를 늘려줍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 대형 통신 사업자의 이 공식 벤더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중계기 업체 중 유일하게 통신 3사 모두 매출처를 확보함에 따라 5G 집중 수혜가 예상됩니다. 중계기 영업 관행상 현재 1등 업체로서의 지위가 향후 3년간 흔들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7월부터 국내 통신 3사 인빌딩 이 중계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시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통신 3사의 발주 공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최근 이 과기부의 통신 3사 인빌딩 커버리지 강화 동력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계기 업종의 경우엔 통신사와 협업 관계가 중요한 관계로 오랜 거래 관계를 맺으며 신규 진입이 쉽지 않고, 현재 국내 중계기 업체가 3-4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내년부터 600억 원을 들여 통신 중계기를 지하철 전 역사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의 화웨이 입찰 배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동사의 영국 지하철 중계기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수주 확대가 된다면 동사 실적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고점 돌파 시 매물 저항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7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동사는 일진 그룹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계열사로 국내 1위 일릭포일, 즉 동박 제조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이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가동 효과를 통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으로 인해 국산화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렉포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렉포일은 이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에 만드는 두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 박을 의미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동사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공장에 3천억 규모로 추가 투자해서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은 낮은 전력비와 인건비로 국내 라인 대비 비용 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신규 라인이 2분기 평균 가동률이 40%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추후 풀 가동으로 내년에 신규 2만 톤 신규 라인이 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레버리지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박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업체들은 동박에 대한 4-5년 중장기 공급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탑3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CATL에서 배터리 캐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사의 점유율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가정을 했을 때 동사의 실적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 주가에 변동을 줄 만한 요인은 일본이 28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시행을 기점으로 추가 규제 품목을 명시하여 한국 수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분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이슈가 생긴다면 2차 전지 관련 주요 소재의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동사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시장이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볼 수 있겠지만 실적과 이슈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부근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제약입니다. 어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급등세 나타냅니다. 16% 가깝게 급등하면서 3,025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6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라이백스주에 관련돼서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임상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해도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밝혔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상에 관련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임상을 좀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중간 결과를 좀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 관련돼서 유용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대조군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등록이 됐고 유효성 평가를 내리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좀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임상에 대한 부분은 한 11월 정도 돼야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어제의 상한가에 오늘 좀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이 종목을 보시려면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그 예인데요. 일본 측에서 탄소섬유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아진산업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탄소섬유 관련주들은 어제 강세를 특히나 보였던 종목인데요. 특히나 아진산업은 지난 7월에 탄소 섬유 중간재 개발 계획 소식으로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이 효성 첨단 소재를 방문하면서 탄소 섬유의 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탄소 섬유 시장에서 일본이 70%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로 눈을 돌려 탄소 섬유 관련주가 현재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당정이 2020년에 예산안에 일본 무역 보복을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 예산을 2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상승분을 부추기기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는 아무래도 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한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보이겠는데 현재 아진산업에 대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감이 있으니 신규 진입보다는 2,000원대 후반이나 아니면 3,000원대 초반을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것도 고려할 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8월 9일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큰 등락폭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드린 후에 이제 또 새로 나온 공시가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엔진 업체와 영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좋은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관점들에서 굉장히 좋은 매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일 시장 또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또한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지만 재차 상승하며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천드린 시점으로부터 이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 조금의 낙폭은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종목 흐름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TBC입니다. 이 TBC는 대구광역시의 이제 민영 방송사로서 이제 SBS와 제휴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약 70%를 편성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30%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은 TV, 라디오, 광고 수익으로 전체 수익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문화 공연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수익 부족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TBC는 이제 기업의 내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약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주가가 500원에서 한 달 만에 1,470원까지 급등을 하였고요.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서는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었는데요. 이 TBC는 현재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정치 테마주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황교안 의원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언제 갑자기 상승하고 급락할지 모르는 위험도가 높은 것은 맞으나 지금 현재 TBC의 1월 이후 그 급등 이후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주가를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 1,200원까지 지속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꾸준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TBC의 주가 또한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제 또한 1,000원의 지지선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TBC에 대한 궁극적인 추천 사유는 지금 현재 정계에서 대립이 조금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국 법무장관의 후보자의 이슈 때문인데요.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의원이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딱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었지만 공교롭게도 24일 장외투쟁 날과 비슷한 시점 조국 후보자의 이슈가 거론이 되게 되면서 장외투쟁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슈의 좀 진위 여부로 떠나서 이슈가 부각이 됐다는 점으로도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 실수가 굉장히 크다는 점과 지금 현 시점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각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들 또한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힘든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의 시작으로 이제 파벌이 조금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주체가 황교안 의원이라는 것이 현재 TBC의 주가를 충분히 흔들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이다 보니까 위험도가 큰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겠고 소액으로 꾸준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면서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1,200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 1930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시장은 192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점차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31선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3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도 140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43,750원대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7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 안팎의 상승세 125,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7%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142,500원에 오늘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LG화학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왔지만 화학 부진에 대해서 배터리가 상쇄할 전망이라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328,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1%대 강세 2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위권에는 여전히 SK텔레콤, 9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이 10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14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360억 원가량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들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59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592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요.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595포인트 올려내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개인이 102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넘게 급등하면서 39,2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8% 넘게 빠지면서 37,000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CJ ENM도 1% 넘는 상승세, 그리고 헬릭스미스 역시나 5% 넘게 급등하면서 17만 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가 좀 결정이 나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헬릭스미스로 몰리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KMW 4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5위권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강세 나타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36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합니다. UBS와 메릴린치에서 오늘 좀 사들이고 있는데 3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 넘게 상승하면서 5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여러 내놓았습니다. 외부 변수와 무관하고 실적과 모멘텀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위권에는 HLB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4만 원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가까이 내리면서 121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솔로에타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에타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을 하는 그 차폐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전문 업체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애플 등 미제품 업체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있었죠. 그래핀이죠. 그래핀 관련해서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핀 분사액 제조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폴리미드, 그래핀 복합 재료 등 제조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 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그래핀 관련된 특허 기술을 이렇게 다수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최근에 수급을 보면 내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솔로에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차폐 관련된 이 제품들이 다양하게 좀 접근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쪽에서 메인보드라든가 카메라, 뭐 배터리 등의 방열이라든가 차폐, 충격, 그라운드 등에 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 솔로에타 제품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단차라든가 그라우딩, 방열, 방수 등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도 또 이 제품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컨트롤러, LED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도 이 디스플레이 차단 쪽에, 차폐 쪽에 또 이 제품 좀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솔로에타 나노 파우더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제품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다양한 지금 그 산업에 이 솔로에타의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5월 상반기였죠. 그 전자파 등에서 뇌종양 판정이 좀 나면서 이런 전자파 차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꼭 굳이 이 제품 그래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자동차, 모바일 쪽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97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어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의도치 않게 이제 우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조금 더 이제 좀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이 미중 협상에 의해서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코스닥 쪽에서 4%가 하락했는데, 코스닥을 하락한 섹터를 보면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관여가 없고요. 그다음 한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한일 경제에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장비 쪽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좀 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종목들,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좀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문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제약 바이오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불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향해 불꽃을 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만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반장입니다. 오늘 장 흐름, 반등은 주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어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주가가 변동 나오는 게 일단 불안하고요. 어떤 펀더멘탈과 경제 성장률, 기업에 대한 성장의 가치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여야 하는 시장이 어느덧 몇몇 사람들의 어떤 말로써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감을 즐기는 매매, 그렇지만 시장이 변동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자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면서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이 시간대 차트 패턴하고 똑같죠. 어제도 이 자리가 양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595포인트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개인들 매수세가 어제 2,000원 가까이 들어왔었죠. 그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그런 물량들이 증가되면 음봉으로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음봉 이후에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 맞는 정석 플레이인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오늘 갭이 뜨면서 올라는 갔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자, 갭을 동반하면서 밀렸던 이 자리가 메꿔주느냐 못 메꿔주느냐의 싸움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장악 여부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하면서 갭자리까지 메꿔주는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은 일부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매수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낙폭이 과하게 빠져서 나는 이 종목을 분할로 모아갈 거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그러나 트레이딩을 하시고 어떤 단기 매매 성향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은 오늘 다시 한번 또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 보시면은 오늘도 100억 정도 개인 매수가 붙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밀릴 때 신용 물량이 좀 가중이 되면서 신용이 좀 털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털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봤는데 다시 되쳐 올리면서 신용에 대한 향방이 애매한 포지션으로 전환된 모습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은 즐기십시오. 반등은 즐기시지만 시장의 오후장 어제처럼 마찬가지예요. 오후장에 음봉으로 전환되면 현금 최소한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이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전환되고 풀베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안개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자산을 다 투입할 필요는 없겠죠. 리스크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체크해 드릴 거고 오늘 제약바이오, 수소차, 전기차, OLED까지 전반적으로 반격이 나오고 있죠. 주도주 섹터들 흐름 보면서요. 오늘 체크 포인트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섹터가 이제 5G죠. 5G 쪽에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KMW, KMW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MW가 주도주죠. 5G 내에서 대장주고 역시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단기 올라타는 단타 매매 들어가신 타점도 잡아드렸죠. 제가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KMW에 보유하신 모든 투자자는 다 수익 중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무너지지 말고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심리. 이제 올라타신 분들, 이제 입성하신 분들도 계속 올라가 주길 바라는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3,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KMW에 대해서 큰 매도세는 없어요. 중요한 건 5일 이동평균선을 항상 기준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익절가 관리, 무너질 때는 절반이라도 매도, 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면 전략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보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5일 이동평균선, 익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KMW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죠. 케이블 쪽, 5G 케이블 쪽 파워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파워넷 보시면은 이 저점을 빠져나가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머큐리라는 종목과 파워넷을 동시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패턴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G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만큼 올라가거나 오일 솔루션처럼 아예 이렇게 빠지거나 할 때 반대로 낙폭 과대주들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낙폭 과대주 5G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파워넷이 치고 올라갑니다. 역시나 순번에 따라서 또 높낮이에 따라서 순환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바뀌고 돌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파워넷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머큐리라는 종목이 되겠죠. 머큐리 한번 제안 드리고서 급등 파동 나왔었다가 지금 눌림목 다시 들어왔죠. 지금 21선 자리이기 때문에 머큐리는 지금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7,700원, 손절 라인 7,7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밴드에서 매수 가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고점 도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 목표치는 9,300원. 9,3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진입했었던 삼성제약이 있죠. 바이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급등 파동이 나오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베스주 췌장암 관련 임상 3상을 계속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지금 신라젠이 임상 3상 실패로 무너졌는데 역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모멘텀으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킨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자리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하시는 전략 입절가 붙이면서 보유하셔도 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어렵다. 상한가 가더라도 이런 삼성제약 같은 종목군들은 보내줘야 된다. 지금 종목이 삼성제약이죠. 여기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놓여 있고 지금 오늘 터진 이 거래량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1,600원에서 일단 따블이 올라왔죠. 따블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입절가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삼성제약이 임상 3상 이슈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에 온기를 넣어준다라면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그 부분 이미 시장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고 또 신라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뜬금없이 전환사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었어요. 밀었는데 5일 이평선 제가 입절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바닥을 살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환사채 이슈가 나왔었던 HLB 안 무너지죠. 주가 안 무너집니다. 잘 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라인 37,000원 라인 때 37,200원 요 라인 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앞전 고점대를 넘어갈 때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 라인을 그려놓으시고 거래량 붙으면서 치고 넘어갈 때 그때 단기 트레이딩 매매로 조준을 하시고요. 타이밍을 잡으시는 이야기죠. 그때를 만약에 음봉으로 눌린다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11선이나 20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기다리시는 전략 둘 중에 하나예요. 눌리면 매수하거나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붙거나 이때 바닥 잡아드리고 이때 두 번째 타점 잡아드릴 때도 똑같은 설명 드렸죠. 지금도 똑같은 설명 드렸고요. HLB가 전일에는 대장암 관련 임상 이슈가 나왔었고 이날 3일 쉬었죠. 5일선에서 오늘이 3일째입니다. 뭐 같은 패턴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진행되는 어떤 매물 소화의 과정 그다음에 매집의 과정들이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HLB는 갭자리를 매꾸로 갭자리가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을 향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5만 원이 만약에 터치가 되면은 저 이반장이 잡아드렸던 저점 대비해서 더블 수익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절가 37,400원만 잡으시고 37,200원, 37,200원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이 HLB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넵신이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어제요.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밀렸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냥 쌍바닥 찍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가 이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이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저점을 잡았거든요.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겁먹을 자리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올 악재들이 다 나왔어요. 신라젠 악재 다 노출됐죠.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악재 다 노출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렸고 최소한 지금 12 전환사채 수정, 그러니까 전환사채액이 주가 대비해서 조정액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4만 원 이상은 가져야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이슈는 그 큰 물량으로 들어왔던 그 전환사채를 샀던 그들의 몫인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몫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전환사채가 이렇게 문제면은 주가 부양해서 주가를 올리던가 아니면
전환사채가 이렇게 뭐 소위 똥줄이 탈 정도로 지금 불안하다라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하던가, 그죠? 우리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관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재가 돼서 주가가 밀린다라면 절호의 저점에서 찬스다. 바이오는 지금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제2의 HLB, 파맵신 공격적으로 뭐 막 사서 바로 가길 바라는 마음보다 이 구간 밴드 내에서는 32,400원이죠. 32,400원 이하 밴드에서는 분할로 계속 잡아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얼마 없죠? 오늘 이슈가 나왔던 종목 체크 한번 하죠. 철도주 한번 볼게요. 에코마이스터. 자,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거겠죠. 철도 국산화 이슈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반짝반짝 불을 피우더니 결국에는 추격 매수하는 개인들 따돌리고 물량 때려버렸죠. 자, 이런 패턴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지금 철도주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이슈를 갖다 붙이기 전에 철도주의 근간은 북한 이슈입니다. 북한 이슈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당분간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국산화 소재 전환해가지고 주가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지금 철도주들 막 이 이슈 올라가니까 개성공단 관련주, 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한창 뭐 이런 종목군들 따라 올라가는데 착각이죠. 그러니까 철도주가 올라가니까 경협주가 되나보다 하고 지금 그쪽으로 소국이 잠깐 일시적으로 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쪽으로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는데 수급 한번 보죠. 그렇죠. 그새 162억이 됐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까 방송 출발할 때 100억이었는데 지금 잠깐 지났는데 162억 됐습니다. 오늘도 이 개인들 매수세 증가되면은 리스크 관리 오후장 하셔야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못 넘어가면 차라리 현금 일부 보유하고 관망 모드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체크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